이번 시간에는 나무를 태우면 질량이 줄어들까라는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무게와 질량은 같은 말일까?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하고 있네요. 무게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중력이 변하면 측정되는 무게값도 달라진다. 자,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달의 중력은 지구보다 작아요. 그래서 달에 잰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 잰 물체의 무게의 6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비례관계로 나타내 본다면 중력이 작아지면 무게도 줄어든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질량은 다르대요.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이므로 어디에서 측정하더라도, 즉 달에서 측정하더라도 지구에서 측정하더라도 그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게와 질량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게는 중력에 따라 달라지고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자, 무게는 중력에 따라 변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럼 이 문단 봅시다.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지에는 실험을 통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물질의 질량은 동일하게 보존된다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최초로 증명했다.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질량은 변함이 없다 라는 말을 라부아지에 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뭐 하고 있어요? 정의하고 있네요. 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 자, 라부아지에는 밀폐된 용기 안에,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는 용기 안에 수은을 가열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을 통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어요.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며칠 후 그 안에 남아있는 기체의 질량은 감소하고 기체의 질량은 감소했대요. 어디에서요? 밀폐된 용기 안에 수은을 가열하는 실험을 했는데 며칠 후에 그 안에 있던 기체의 질량은 감소하고 붉은색의 새 물질이 생긴 것을 얘는 마이너스로 할게요. 발견했다. 그리고 반복 실험을 하여 정밀 저울을 통해 반응 전후 물질의 질량을 측정한 결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총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 질량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바로 뭐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실험의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체의 질량은 감소하고 검은색의 새 물질은 생겼는데 총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새 물질이 생길 수도 있고 기체의 질량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은 1문단에서 이야기한 고유의 양, 즉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러면 3문단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부연 설명. 자, 그러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얘기네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 물에 잘 녹지 않는 앙금이 생성되는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이 된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문장을 볼 때
봐요. 두 번째 문장.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 물에 잘 녹지 않는 앙금. 그럼 앙금의 정의는 이거란 얘기예요. 앙금이란 무엇이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을 앙금이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앙금 생성 반응이 나오는데 이때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인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만들어진대.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되죠. 얘가 양이온이 되고 얘가 음이온이 되고 얘가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뭐야? 앙금이 되는 거죠. 앙금 생성 반응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는 양이온, 질산은 수용액이라는 음이온을 섞으면 흰색 앙금인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생기는데 이것은 앙금 생성 반응이야. 이때도 뭐야? 질량은 유지돼. 이것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즉 질량 보존의 법칙은 새로운 생성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런데 질량은 그대로 유지해라는 거죠. 원래는 투명했던 수용액에서 염화은이라는 고체 앙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얼핏 질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질량은 유지되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앙금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온들의 조합이 바뀌어 생성된 것이야. 이온의 조합은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이 물질들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반응물의 총 질량은 뭐야? 화학 반응 후에 보이는 질량이고 화학 반응 전의 물질의 질량이고 생성물은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에 생긴 물질은 총 질량은 같다는 겁니다. 4문단 볼게요. 물질과 산소가 결합하는 연소 반응에서도 라고 했으니까 연소 반응이란 무엇이다? 물질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다. 연소 반응에서도 질량은 보존돼. 질량은 변하지 않아. 물질의 이동이 원활한 열린 공간에서 강철 소음을 태우면 그러면 물질의 이동이 원활하다는 것은 뭘까요? 산소가 결합된다는 얘기죠. 태우면 열린 공간은 산소가 결합된다는 얘기죠. 강철솜을 태우면 강철솜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철이 강철솜과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철이 생성돼. 그리고 반응하면서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반응 후 질량이 증가해. 자, 그러면 얘는 질량 보존의 법칙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결합한 거예요? 산소라는 질량이 결합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성물의 질량이 증가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라고 하면서 다음 문단 한번 볼게요. 그러나 물질의 이동이 차단돼. 자, 위에는 물질의 이동, 뭐가 이동한 거죠? 산소가 이동이 되어서 질량이 바뀐 것이고 물질의 이동이 차단된 닫힌 공간에서 실험한 후 반응 전후의 질량을 측정해 보면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왜요? 산소가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즉 닫힌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연소 반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소가 결합하는 거.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반응 전후로 모두 고려하면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기 중으로 날아간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하면 이때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 이처럼 물질의 질량이 보존되는 것은 물질이 핵 반응을 제외한 어떤 화학 반응을 거치더라도 이온이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원자의 성질이 유지되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된다. 예외인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뭐다? 핵반응. 핵반응이 일어나면 물질의 질량은 변한다 라는 얘기네요. 탄산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 강철손과 산소의 반응에서도 물질을 이루는 이온이나 원자의 배열만 달라졌을 뿐, 즉 그죠? 질산은이 반응하거나 혹은 산소가 반응해도 그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는 바뀌어요? 원자의 배열이나 이온도는 바뀐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서 총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문단에서 무게와 질량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게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이고 질량은 각각의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이기 때문에 자, 무게는 중력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요. 이 문단 이렇게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반응물은 원래 있던 물질이고요. 생성물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3문단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증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염화나트륨의 수용액과 질산은은 수용액을 넣으면 뭐가 생성돼요? 앙금. 이 생성되어 그러나 반응 전후 물질의 총량은 동일하다고 말했고요. 4문단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또 하나 사례를 통해서 증명했는데 연소 반응과 기체 발생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이란 연소하면서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험은 뭘 보여줬어요? 뚜껑을 닫지 않은 것은 산소의 질량이 들어간 것이고 뚜껑을 덮었다.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산소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를 실험으로 보여주면서 역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말했고요.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공기 중으로 날아간 기체의 질량을 고려한다면 반응 전후 물체의 총 질량은 동일하다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문단에서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뭐다? 화학 반응을 거치더라도 이온이나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더라도 그 종류와 개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1번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질량 보존 법칙이 확립되어 온 역사적 과정 없었고요. 질량 보존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분석하지 않았고요. 자, 질량 보존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험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오늘날에 미친 영향 안 보여줬고요. 질량 보존 법칙을 증명한 학자들은 나왔는데 견해 안 나왔고요. 한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계는 뭐예요? 문제점이라는 거죠.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물체의 질량은 장소에 따른 중력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 값이 일정하다라고 했죠. 무게만 달라진다고 해서 질량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 1문단에서 말했고요. 밀폐된 장소에서 강철 소음을 태우면 연소 후 질량은 연소 전부 다 감소한다? 아니요. 자,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뭐예요? 밀폐된 장소라고 했으니까 밀폐된 장소는 물질의 이동이 차단된 닫힌 공간이고 그곳에서 솜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강철 솜이 밀폐된 장소 안에 산소와 결합하죠. 산소와 결합하여
지문에서 말하기를 산화 처리된다고 했죠. 그런데 생성물과 반응의 총 질량은 같다고 했죠. 감소한다고 하지 않았네요. 그 다음 3번 두 물질이 화학 반응하여 앙금이 발생해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같다고 했어요. 그 다음 화학 반응이 일어난 뒤에도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유지된다고 마지막 5문단에서 말했고요. 라부아지에가 막히지 않은 용기로 실험을 했다면 반응 후 물질의 질량은 반응 전보다 증가했을 것이다. 왜요? 라부아지에가 막히지 않은 용기라고 했으니까 산소가 들어갔을 것이니까 산소만큼 질량이 높아졌을 것이죠.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적절한 것.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하기 위해 묽은 염산에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달걀 껍데기를 넣자마자, 그러니까 반응물은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었죠. 을 넣자마자 마개로 닫았어요. 그러니까 닫힌 공간이에요. 이 닫힌 공간엔 뭐가 없고 뭐가 있을까요? 산소가 없고 이산화탄소는 있겠죠. 그래서 질량을 측정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려 뭐가 생성됐대요? 염화칼슘과 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것. 그럼 얘는 반응물이 될 거예요. 반응물이 아니고 생성물이죠. 앞에 있는 게 반응물, 얘가 반응물, 이로 인해 얻은 것이 생성물,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반응이 모두 끝난 후에 마개를 열었어요. 다시 질량을 측정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데 원래 반응 전과 후에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얘는 지금 실험 조건이 닫힌 공간이에요. 닫힌 공간. 즉 마개로 뚜껑을 닫았으니까 마개로 뚜껑을 닫았어요. 밀폐한 공간에서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생성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염두에 둬요. 그래서 마개를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겠죠. 요거 고려해 두고 선지를 한번 봅시다. 적절한 걸 골라봅시다. 선지 1번. 마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응 후의 질량은 반응 중한 질량보다 크다? 아니죠. 마개의 여부와 관계가 있고요. 관계가 있지만 만약에 마개가 있다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같겠죠. 아무것도 기체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마개를 여는 순간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므로 질량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고.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마개를 열어줘야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마개를 열어주면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므로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3번. 왜냐하면 질량 보존 법칙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3번. 묽은 염산과 달걀 껍데기가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질량은 얘는 생성물이라고 했어요. 이 생성물의 질량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죠. 얘네는 밀폐된 용기에 담겨 있었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뚜껑을 열었다고 했어요. 질량이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작아진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묽은 염산 달걀 껍데기 생성물 의 질량은 반응이 끝난 후 마개를 열어 측정한 질량보다 작아지겠죠. 같은 말이네요. 5번. 반응이 끝난 후에 마개를 열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서 여기까지 맞고요. 마개를 열기 전보다 질량이 작아진다. 이거 맞는데요? 4번 다시 한번 봅시다. 묽은 염산과 달걀 껍데기 이 생성물의 질량은 반응이 끝난 후 마개를 열어 측정한 질량보다
주어가 이거네요. 그죠? 이 생성물은 반응이 끝난 후 마개를 열어 측정한 질량보다 더 크겠죠. 이 생성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때문에 더 커지겠네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화학 반응과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가 열을 낸다고 라는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 수고하셨습니다.